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역사적인 회담이었던 만큼 그 여러 가지 뒷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 평택 미군 기지를 미국에 달라. 약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의 미군 기지들이 퍼져 있다 보니까 미군 기지들이 있는 나라에서 이거 무슨 얘기인가? 이거 우리한테도 이거 땅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금 관심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 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전 세계 미군 기지에 그렇다면 소유권이나 땅 문제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문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기획지대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보통 우리도 평택 미군기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사실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부쩍 이게 관심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미군 기지들 많잖아요? 네. 거기 지금 소유권 문제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사실 해외 주둔 미군 기지의 토지 소유권은 전 세계 어디 나가 있는 미군이든 일단 각 파견된 그 나라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해외 파병된 미군 숫자는 한 18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상설 기지로 있는 주둔 기지는 약 80여 개국에 128개 정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80여 개국? 아이고, 예, 많이 그렇습니다. 나가 있네요. 이 중 이제 미군 기지 부지를 아예 네. 미국의 소유권까지 준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미군이 주둔한 국가에서는 이제 주둔하는 기간 동안 네. 그 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해주는 형태로 사실상 토지를 빌려주는 것이고요. 국가들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임대 수입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나라도 있고, 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이제 무상 임대로 공유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이제 미군 주둔 기지의 부지 소유권까지 넘겨달라. 이거는 영토 일부를 할양해달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땅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니네 땅 내놔, 내가 가져갈게. 그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군 주둔 조약이 아니라 네. 별도의 할양 조약을 체결해야만 이제 할 수 있는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과거에 19세기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돈을 주고 매입을 했을 때 그때의 영토 할양 조약이라든가, 네.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이제 국가가 땅을 내놔야 되는 경우에 그럴 때 체결을 하는 할양 조약이지, 이제 군대가 주둔을 한다고 그 땅의 소유권을 달라, 이런 조약은 이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야기한 이후에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따로 공식 요청이 들어오고 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외교 거래에 있어서 좀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한다고 해도 이게 국제 관례상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고, 네. 아무리 가까운 혈맹 관계라고 해도 이제 주둔 기지 토지 소유권을 달라는 발언은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니까요. 지금 특히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일본하고 독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 독일, 한국까지 세 나라가 해외 주둔 미군의 이제 70% 이상을 주둔해 있고, 네. 또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주일 미군이 지금 5만 3천 명 규모고, 주독 미군이 3만 4,500명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2만 8,500명으로 지금 이 세 나라가 제일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지도 많아서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게 우리 정부로서도 그냥 협상용 아니겠냐, 대략 그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떤 맥락에서 이 발언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네, 진짜 해석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엄청나게 큰 격차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한쪽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 이후에 이제 취임 일성부터 캐나다를 합병을 하겠다.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 파나마 운하를 반환해라. 그 가자 지구에 또 해서 거기다 콘도 짓는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영토 확장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이 발언조차도 결국에는 트럼프식 확장주의 야욕이 포함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뭐 미중 간 관계, 또 주한 미군의 역할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미군 입장에서 이제 한국 내에 만약에 미군 기지를 완전히 소유권까지 갖게 되면은 기지의 활용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만의 아이디어는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미군 기지를 지금까지의 단순한 방어용 기지에서 이제 유사시 전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편을 하고 싶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런 해석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무거운 해석들로 지금 하는 내용들이고요. 네. 또 이거와 완전히 다르게 뭐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심각하게 볼 있습니다. 필요 예, 없다. 그렇습니다. 예,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네. 좀 가벼운 해석을 내놨는데요.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의미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부동산이 탐나서 그랬을 거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부동산 개발로 돈을 많이 번 부동산 개발에 그런 촉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 아니냐 이런 정도 좀 약간 좀 디스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볼턴 보좌관의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부동산 업자 출신이고 최근 미군 기지가 있던 용산이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소식을 받았을 거고 네. 그 미군 기지 소유권을 받으면 그걸로 또 뭔가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가볍게 던진 게 아닐까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 뭐 어느 쪽 생각이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군이 주둔 중인 나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회담 이후에 지금 뭐 후속 세부 사항에서는 실무진 협의 내용에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일부러 좀 강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이른바 협상용 멘트 아니었냐라는 이제 그런 해석인데 이번 뭐 정상회담에서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중요한 의제로 대두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하던데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건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번 회담에서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왔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도중에 좀 뜬금없긴 했는데 뭐 자신들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사용한 B2 폭격기 성능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이제 미국 무기를 많이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디테일한 요구사항, 뭐 미국 무기를 많이 사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회담 전부터 미국 정부가 한국도 이제 나토 수준에 맞춰서 국방비를 GDP 대비 5% 이상 수준을 올려라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도 뭐 최대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국방비를 높이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회담에서 또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이 이제 주한 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네. 일단 이것도 아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네. 미국 측에서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지금 크게 흔들 경우에 미국도 전략상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이제 주한미군 문제는 네.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관세 협상이나 대미 투자 분야에서 좀 이제 그것과 다르게 방위 부분은 미국의 이해관계도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너무 불리한 조건,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뭐 방위 분담금을 뭐 지금보다 10배 이상 올린다. 그런 무리한 요구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 것인가 그런 해석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끝나서 한숨 돌린 상황이긴 한데 본격적인 이 구체적인 협상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 문제라든지 국방비 증액 문제 이런 문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 문제도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인 세부사항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우리한테도 상당히 난관으로 또 작용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은 네. 이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제 용어로 지금 압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고
미국과 동맹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 현대화, 모더나이즈드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미국이 이제 동맹국들과 맺은 상호 원조 조약의 경우에는 뭐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기에 대부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나토 결성 시기였던 1949년,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1950년대 체결을 했으니까 70년이 넘은 거죠. 예. 이 조약 체제를 지금 현재 안보 상황에 맞춰서 이제 또 바꿔야 된다. 뭐 한국이 이제 경제 군사적으로 이제 예전처럼 미약한 신생 독립국이 아니라 선진국의 일원이 됐으니 거기에 맞는 이제 책임을 져라.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유럽 열강들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이제 국제 안보에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더 써라. 분담금도 더 내고 그만큼 예. 경제가 잘 살게 됐으니까 그런 요구를 구체화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나 영국, 뭐 미국, 인도가 맺고 있는 이 쿼드 체제 들어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군사 훈련도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 나올 걸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잡아먹을 것이 이제 뭐 이지스함이나 뭐 항공모함 이런 게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 대형 훈련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함선들을 한번 움직이는 데만도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이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때 자랑을 했던 뭐 B2 폭격기 이런 전략 자산들은 뭐 1시간에 거의 뭐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자산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군사 기본 전략은 지금까지 한반도 방어에 이제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한국군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출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런 요구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금 대만 해협에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유사시에 한국도 개입을 하라는 이제 그런 요구들이 나올 수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정부가 앞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만 해협 문제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군사적인 어떤 동맹 문제 이런 것도 미국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국방비 또 늘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또 상당히 수십조 원 늘어나게 되면 국민 부담 여러 가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미국과 협상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모양은 멋있었지만 이제부터 해야 되는 협상을 또 얼마나 잘 하느냐가 여러 가지 영향을 또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한미군의 부지 소유권을 달라는 트럼프 그 속셈은 무엇인가 알아봤습니다.